기자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죠. 세종특별자치시의 좀 출범 배경 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다르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조선왕조 1392년 이후 620년간 한양에서 시작해 네. 그 고착화된 수도는 서울. 자, 그럼으로 인해서 병폐가 된 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라는 의미로 세종시가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게 지어가죠. 아니 어렵잖아. 한양이 나오고 이게. 저는 뭐 정확하게 간단하게 확실히 이제 뇌리에 박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그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그리고 그 지역 개발 및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였습니까? 아니 이거 당연히 알고 아니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인지 아세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나 세종시 특별법에 나온 거 아닌가요? 아 예. 네. 세종시 특별법 네네. 1조 네네. 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조항인데 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세종시가 왜 탄생을 했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 이 세종시 출범은 지난 참여정부가 그 수도권에 따른 부작용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세종시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좀 큰 역할을 짊어지고 탄생을 했지만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절반의 성공, 좋게 말하면 절반의 성공. 그리고 조금 약간 나쁘게 말하면 시원치 않다. 절반에서 아직 잘 못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 입장에서는 아직 그 회의적인 시각이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생을 하면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했느냐, 그 이 이슈를 얼마나 크게 이뤄냈느냐, 그리고 세종시가 탄생함으로써 수도권 인구 위협이나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저는 한번 지표로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2030년 세종시 완성기에 그 여기 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목표 인구가 5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50만 명 인구 중에 절반인 25만 명이 1, 2, 3, 4, 5, 6 생활권 중에서 만약에 4생활권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하겠죠. 네, 그렇죠. 바로 수도권이 그렇습니다. 그 사생활권이 신도시 면적이 11%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입니다. 거기에 인구의 절반이 지금 몰려 있는 그렇죠, 형국이라서 여전히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로 인한 균형 발전 효과는 아직은 좀 퇴색되어 있다. 아직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기대만큼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에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잖아요. 뭐 최근 뭐 국회는 물론이고 뭐 청와대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까지도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민주당 주요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급작스럽다. 왜 갑자기 얘기가 나왔을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주류를 이뤘는데 근데 긴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1971년에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그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대전권의 이제 신행정수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77년 2월에는 백지 그 계획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공주라든지 이런 연기군 일대를 행정수도로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도 수도권에서 인구가 33%를 넘어섰고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흐름들이 계속됐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다시 한번 신행정수도론이 나왔다가 무산된 지 16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 시기가 반드시 와야 됐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면 좀 다소 급작스럽긴 하지만 긴 역사를 봤을 때는 당연한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17개 그 광역자치단체를 출범하면서 이 정도까지 국가적 이슈로 올라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 살펴볼 게
이제 일부 반발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 그리고 아니면 2021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대안 이런 걸로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이희택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그 야당은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따라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은 분명히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업이기 때문에 그 야당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못할 거예요. 요즘 명분이 있지만. 그리고 여당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는 거는 뭐 정략적으로 흐르던 뭐라고 했던 정략적으로 흘렀던 분명히 명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정략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오히려 세종시 입장에서는 뭐 좋다. 어떻게든 뭐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략적이 됐던 뭐 정책이 됐던 이렇게 흘러간다는 분위기 자체가 중앙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자체가 좀 상당히 고무적이다. 2022년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런 그 움직임들이 진정성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사에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반면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을 안겨준 채로 또다시 무산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세종시 출범 8년을 맡고 있는 현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거면 지방에 줘야 되고 그리고 각종 기능들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내려보내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건데 계속 미봉책.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아버리면 행정수도에게 속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 말 못해요. 뭐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 피할 이유는 없어요. 한번 따져보는 게 15%라는 거는 순수하게 100명이 세종시로 왔다라고 쳤을 때 15명 정도만 수도권에서 온. 앞서 이제 두 분이 짚어본 바와 같이 세종시 출범 배경은 역시나 뭐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는 인구나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이제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라는 하나의 좀 도시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좀 더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에서 좀 출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람이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강제로 이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 행정기관들 위주로 이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이기 때문인지 굉장히 좀 뭐 인구 이동 효과가 크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대 말씀드렸듯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백지 계획 1977년 네. 그 당시에 수도권 인구가 33%였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945년 해방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어요. 수도권 인구가. 1917년에 백지 계획에서 그 예산이 현재적 가치로 환산하면 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충격파를 던져서 바꿔야겠다라고 했는데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집중된 것들을 다시 바꾸려면 더 큰 충격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도 그 천대 기업의 거의 7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서울대의 나라. 스카이, 각종 명문대학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분야가 다 집중되어 있는 정말 어찌 보면은 망국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꽉 막힌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바로 수도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나. 그러니까요. 엄청난데요? 이상. 이것도 2년 전 지표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가 50대 50인데 네.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유승 기자도 가끔 서울 올라가서 놀고 오잖아요. 그렇네. 그런 올라가니까 그렇구나. 나는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네. 그러네요. 저도 처갓집 가끔 가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그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제자리를 못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특단의 대책이 없었을 수 있다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저는 세종시가 특단의 대책이에요. 세종시가 현재까지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세종. 근데 현재까지도 아니고 앞으로도 세종시만한 대책은 없을 거예요. 도시를 하나 뚝딱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뚝딱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행정 그 상징성에 대해서 세종시보다는 네네. 어떤 의미가 그렇죠. 뭐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좀 작은 의미가 있으니까 세종시가 거대 국책 사업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올해가 정말 그 분수령이라고 그럴까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뭐 판단이 돼요.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세종시도 추진을 했고 아까 언급을 했던 혁신도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다만 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다 이런 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좀 실패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좀 실패라고 좀 보여집니까? 뭐 그렇게도 뭐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뭐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네. 없고요. 약간 느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화됐을까요? 예,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10개 혁신도시가 생겼고 1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11개 혁신도시가 생겼는데 아쉬움은 좀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우리 사회를 좀 바꾸자. 이런 분위기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방송 주제로 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최근에 급물살을 타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균형 발전 지수가 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체감하고 있는 지수고 세종시만 놓고 보더라도 조치원읍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소멸 위험 지수 아래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소멸될 수 있고 지방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직시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정부의 어떤 그 발전 정책이라든지 또는 신도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만드는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와 또 태릉골프장을 없애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또 충수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여주고 이런 비율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 지금보다는 정말 더 전환적인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구 유입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세종시가 이제 수도권 인구 그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만은 좀 아쉬운 현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이희택 기자께서 한 열흘 밤낮을 새가면서 지난 이제 세종시 출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좀 세종시의 순 인구 유입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다. 네네. 뭐 이렇게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열흘 밤에 2시간 걸렸다면서요. 열흘 밤에 하루를 2시간에 몰아서 초집중을 해가지고 초집중을 해서. 이번 방송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 세종시가 출범을 했고 아까 이승훈 기자가 세종시 특별법 아까 1조? 네, 1조에서 법목적. 세종시 출범 목적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수도권 과밀 해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 지역에서 세종시로 가장 많이 그 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수도권? 수도권이죠. 서울? 서울이죠. 네. 서울.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쭉 지켜보니까 2014년 단 1년만 50.7% 비중을 차지해서 수도권이 2위를 한 번 했었고 나머지는 다 대전, 충청권에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2014년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015년에 그 25.3%, 16년에 25.7%, 17년에 20.6% 그리고 2019년에 15%대까지 떨어졌어요. 그 와중에 충청권의 그 인구 이동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났고요. 자, 이런 지표만 봤을 때는 제대로 이런 그 세종시 출범 목적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작년에 15%라는 거는 순수하게 100명이 세종시로 왔다라고 쳤을 때 15명 정도만 수도권에서 온 시민들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일부는 뭐 수도권으로 이사 간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입에서 전출 나간 걸 뺐을 때 순수하게 세종시에 남아 있는 사람. 이렇게 수도권에서 온 시민들이 사실 충청권에서 온 시민들보다 좀 더 적다라는 그 현실 자체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분석이었고 올해의 분석은 이승동 기자께서 책임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5개월 분량이라 가지고 네. 전 한 10분 정도 안 걸렸어요. 5분? 그리고 또 이택 기자가 좀 자료를 조금 남겨주셔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올해는 좀 네. 정말 특별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세로 돌아섰어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구 유입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온 인구보다 수도권으로 다시 간 인구가 많았다. 요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순 이동자 수 통계를 보면요.
세종시로 이제 전국의 순 이동자 수, 세종시로 넘어오는 이동자 수가 3,736명이에요. 근데 외형성이 이제 플러스죠. 근데 이게 대전이나 충남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전, 충남을 채웠지만 서울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서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362명이나 돼요. 362명이 세종시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는 341명. 이게 그 되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순 이동자 수는 657명이 줄어버렸어요. 이 의미가 뭘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거는. 그동안은 수도권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려오는 그렇죠. 시민들이, 가는 사람들보다는 내려오는 시민들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그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났다. 네. 결국에는 세종시의 그런 뭐 출범 탄생의 배경이 된 그런 효과는 전혀 없었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각자가 판단할 때 좀 다를 수가 있어서 2012년부터 2020년 5월 이순동 기자 방금 언급한 요 시점까지 수도권 인구가 세종시에 순유입된 인구가 57,840명이에요. 저 어떻게 보세요? 요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세종시의 균형 발전 정책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57,840명. 이게 공무원이 한 2만 명이 만약에 왔다라고 쳤을 때, 뭐 그 가족들도 아직은 다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1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저는 양보다 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 정책에 맞다면 5만 명 중에 수도권 인구 유입률이 한 90%는 돼야지 뭐 그래도 성공했다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저는 뭐 양보다 진로서 되게 수도권 인구가 너무 적죠. 세종시 인구가 지금 35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6분의 1 정도가 수도권에서 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그 충청권 얘기했지만 그 중에 43%는 대전, 충남, 북에서 왔다. 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뭔가 불균형적인 어떤 인구 이동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기타의 이제 호남권, 뭐 영남권 이쪽에서는 한 뭐 4%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전 국민의 도시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가장 큰 정책적 목표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전 충남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올까요? 가까워서? 저도 이제 대전에서 넘어왔는데 네. 저는 직장 때문에 그렇죠. 뭐. 저는 직장 때문에 넘어온 거고. 근데 직장이 여기 없는데 넘어오셔가지고 역출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직장이 멀어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떠나는 인구들을 보면 그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해서 국회 오고 청와대 오고 분명히 한계가 보여요. 근데 이 통계를 봤을 때는 하나 곱씹어봐야 될 문제가 이곳에서 교육이 좋고 그리고 살기 좋고 인프라가 좋고 문화생활도 좋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이분들을 잡을 수 있다, 붙들어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도 분명히 중요히 이행해야 할 대명제지만 거기에 꼭 뒤따라야 될 거는 경제 쪽.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경제가 필요하다. 순유입률이 사실 좀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해보다는 유독 올해가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이사를 오고 싶어도 들어올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뭐 전세가 끝나거나 하면 이제 좀 외부로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는데 좀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인 파이는 분명히 줄어들었던 건 분명한데 수도권은 마이너스가 되고 대전과 영호남권에서는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입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도권 유입도 줄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비약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수도권은 우리 인서울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지방에서의 갈망 이것도 여전히 있는 도시가 서울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또 그 신도시들이 뭐 1기, 2기, 3기 신도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광역급행철도 GTX가 곳곳에 놓아지면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고 아무리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놔도 풍선 효과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이쪽 저쪽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로 가야 출세할 수 있고 내가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좀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싶은데요. 언론이나 이런 거를 잘 보시면 그 세종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도시 인프라 시설이나 정책을 약속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교육, 그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인프라, 일자리, 거주, 주거 환경 이런 것들 다양한 정책들을
엄청나게 내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공룡여당, 집권여당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이 정책은 분명히 급물살을 타듯이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종시에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봤을 때는 인구 유입률을 막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분명히 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렇죠. 악순환의 왜 반복이죠. 자꾸 거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만드냐 이거예요. 신도시를 왜 만드냐 이거예요. 지방에 텅텅 비는 곳이 많은데 그렇죠. 네. 자꾸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아파트를 이쪽 저쪽에 지으면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따라가는 형국이 되잖아요. 지으면 다시 또 값이 쭉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런 비율을 대한민국이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파트를 지을 거면 지방에 줘야 되고 그리고 각종 기능들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그렇죠. 내려보내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건데 계속 미봉책 이런 부분만 되풀이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 한 나라예요. 서울에 대한 서울 집값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대책에 매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문재인 정부라면 청와대 저희 임무주무실 내려오고 본인 행동으로 좀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좀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종시 현재 2020년 현재 시점에서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런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지표가 좀 더 빨리 좀 그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점을 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준비한 티가 나잖아요. 네네. 예, 22점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22점 뭐냐면 네. 그 5만여 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세종시에 정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2012년 영기군 당시에 있었던 그 9만여 명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 대비 수도권 유입 인구를 나눴을 때 22.2% 정도 되거든요. 침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점수가 수도권인과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22.2 담아서 점. 22.2점이라는 아주 박한 점수를 주겠습니다. 좀 많이 바꿨네요, 진짜. 저는 이제 뭐 49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49점이요? 49점. 상당히 좀 좋네요. 49점이라는 의미가 저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의지 요거를 좀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 여기에 49점을 점수를 주는데요.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넘버 3라는 영화 한번 혹시 보셨어요? 한석규 주연. 봤죠. 예. 그 한석규 그 애인 여자친구 분이 한석규한테 물어봐요. 한석규 씨한테. 그래서 오빠 나 얼마나 믿어? 그러니까 한석규 씨가 나 51%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51% 믿는다는 거는 100% 믿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믿고 안 믿고는 한 끗 차이다.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51%가 될 수 있고 의지가 좀 미약하다 싶으면 49%가 될 수 있고 의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끗 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보다는 높게 40% 초반 정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51%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행정수도 이전이 어찌됐든 좀 정치권의 급 이슈로 떠올랐어요. 자, 이렇게까지 급물살을 타게 됐던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런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2007년 7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00. 7년 7월 20일. 착공일? 그렇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착공일인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0년 7월 20일에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 국회, 정부기관을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행정수도론이 다시 이제 그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이게 왜 갑작스럽냐. 아까 이제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기보다는 2020년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시대적 과제이자 현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2004년 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에 16년간 가라앉아 있었죠.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김태년 의원의 교섭단체 연설로 인해서 확 수면으로 떠올랐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거운 주제가 됐고 뭐 국면 전환용이든 뭐 대선 전략이든 어쨌든 행정수도 이전론이 지금 엄청나게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좀 지고 갈 수 있느냐, 언제까지 지고 갈 수 있냐,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쉬운 현실은 야당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같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최근에는 뭐 세종시 인근 공주, 청양, 부여 지역구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좀 호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야당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수도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만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야당과 합의 과정에서 이제 속정속결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갑툭튀라고 해가지고 당장 이제 야당에서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렇죠. 그런 행보를 하면서 좀 이제 그 비난을 보내고 있어요. 아까 계속 이제 야근하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값 실패했다는 뭐 국면 전환용 뭐 이런 얘기들을 두고 있는데요. 야당의 그런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그럼요. 예. 야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국가균형 발전 담론을 빼앗겼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그 야권 주자들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TF팀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장지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야당에서는 전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의 의석수, 지금 한 20석도 안 되거든요.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그 가져간 의석수가. 그럴 때 지방이 대부분이라는 거. 103명 의원 중에서 지역구를 둔 그 의원들이 대부분일 때 이럴 때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비판은 좋은데 비판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아쉽다라는 거죠. 논평을 냈어요. 김병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김병준이라는 한 사람이 쓴 논평을 봤을 때, 글을 봤을 때 저는 그 글을 보고서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뭐 시민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이 예. 또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진정성 있으면 선고용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내려와라. 세종시에서 근무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어떤 정치 지형이라든지 국내 어떤 행정 구도를 봤을 때 대통령이 당장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소지는 안 돼요. 그것도 약간 구호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말씀의 큰 틀의 방향성은 맞는데 그거 외에 진짜 좀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야당이 좀 선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아닐까. 그 논평은 개인이 냈지만 만약에 당론이 그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 그냥 독단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라기보다는 좀 야당도 같이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 아이디어들 뭐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추진하는 게 당연히 올바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아직까지 보여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하나 좀 제가 궁금증이 하나 이제 좀 드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지 이 점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되게 또 막연한 얘기지만 또 피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합의성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겠죠. 2004년에도 헌재에서 그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낼 때의 기준도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이것을 하려면 국민투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고 진행을 하라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일일이 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언급할 수 없겠지만 최근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의뢰에서 이렇게 공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회와 청와대 이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는 분명히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을 넘어선 것들이 전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여론 추이를 봤을 때 이제는 2004년과는 다른 국민적 합의성이라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겠냐라는 어떤 자신감과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잖아요. 신행정수도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막 쏟아내고 있고 마치 진짜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에 기댄 그런 그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여야 협의. 그거 없이 행정수도 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순리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하느냐.
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논의를 갖고 이렇게 논의됐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약간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여야 합의.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방법론을 사실 살펴보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이전, 또 최종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통한 이전,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론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좀 현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7월 20일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전에는 네.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청와대 세종집무실, 그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능들의 약간 분소, 분원 기능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수도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얘기되는 것은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울은 상징수도, 경쟁수도로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뭐 수도 개념을 좀 달리하고 명확히 한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특별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위헌 시비가 또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이후 16년이라든가 17년 만에 다시금 이 부분이 국민적 합의성에 맞는지를 판단해 보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으로는 국민투표라는 방법이 있는데 뭐 대통령이 직접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투표를 부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방법으로 좀 평가되고 있어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개헌. 2004년에 있었던 그런 방식인데 국회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다시 거쳐야 되는 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과정들이과 방안들이 많이 있다. 제일 빠르고 간편한 게 아까 말했던 행정수도특별법 법 재개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는 지금 기초가 깔려 있는 상태예요. 세종시법 그리고 행정복도시특별법 중복되는 법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걸 통합해서 거기 법목적에다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 넣고 그리고 행정정책 특례를 끼워 놓으면 금방 간편하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야당의 공감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헌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헌 판결이 되게 위헌 부담이 상당한 게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아버리면 행정수도에게 쏙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 말 못해요. 뭐 10년 될 수 있고 20년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거 피할 이유는 없어요. 한번 따져보는 게 정당성을 한번 따져보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16년간 현재 판결 2004년 이후에 16년간 정치, 경제, 사회, 인구 급증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변화된 그 사회 현상을 따져봐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시민 여러분들도 되게 복잡하구나 이렇게 그렇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결한 방법은 조만간 그 경남 양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인데 그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수도 특별법이 될지 아까 이승훈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세종시 특별법과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을 병합해서 하나의 뭐 통합법으로 해서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지 이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나오게 되면 연말까지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여야 구도 속에서 분명히 다퉈보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 그게 만약에 법률은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민주당 180석 의석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민주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내년으로 가면은 대선 국면을 접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통과가 될 수 있어요. 통과가 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보느냐 아니냐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의원이 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세종호수공원에 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별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빠르게 가야 되고 행정수도특별법이라든지 법안을 제정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 그걸 연말까지 해보겠다라는 어떤 제시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이낙연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닐 거예요. 분명 민주당의 그 핵심 인사들이 같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낙연 의원은 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에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장 이견 차이가 해소된 여러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이견 차이가 해소된
국회 세종시선 설치.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지금 추진이 많이 된, 여기 왜 사인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좋습니다. ITX 얘기도 이낙연 의원이 꺼내신 얘기예요. 진정성 믿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같은 이씨인데 같은 집안일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좀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무슨 말? 아니 강한 거보다도 저는 좀 힘을 내라. 지금 예. 이 순간 정말 채찍질 조금이면 돼요. 네네. 채찍질 조금이면 지금 이거 기회 잡아야 됩니다. 당근도 좀 주세요.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나 이제 국회나 뭐 청와대 이전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그동안은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고 총선 과정에서도 뭐 일부 당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왔었던 건데 기자들이나 뭐 일부 시 관계자들이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다르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도 이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개헌이라든가 행정수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항상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냈던 것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야당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야당이 반대가 있어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한번 믿어본다에 좀 그 의미를 두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국회 구도상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관련 뒷받침하는 기구들의 구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 있어서도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원 사선에 우원식 국회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고 17명 중에서 8명이 수도권 의원들이에요. 뭐 그런 고무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민주당이 그걸 어떤 의식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그 국회 세종의사당 그 발의에서도 30명 이상이 또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을 해줬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분명히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 대선까지 이제 임기가 2년 남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이 시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룡여당, 집권여당이 성장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어쨌든 국가금융 발전 정책을 만든 그 중심의 핵심 참모란 말이에요. 추진할 수 있는 2년 동안, 그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걸 2년 안에 좀 순식간에 처리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게 그렇잖아요. 지금 바뀐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정치적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여기서 관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너무 이게 세종시 행정 수도로만 집중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국가적 큰 틀에서 다른 그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가 또 있잖아요. 그 13개 시도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버전 2를 어디를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방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같이 고민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야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180석인데 아까 개헌까지 20석 남았잖아요. 뭐 미래통합당 103석이라고 해서 개헌 저지선이 된다라고 하지만 충청권 그 미래통합당 의원 8명을 그 어쩔 수 없이라도 동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의제들을 잘 던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200석, 개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단히 기로에 서 있다. 그거는, 세종시에 집중된 어떤 의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분명히 전국을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방안들이 같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수도권 기능을 막 모두 옮길 듯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통합하자. 지역이랑 통합하자. 이런 오버성 발언이 있으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이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좀 이거는 모함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오버스러운 왜냐면 국민적 거부감을 더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적 거부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눈 주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동산 이슈를 좀 짚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자마자 이제 나오기 쏟아지기 시작했던 이제 기사들이 뭐냐면 세종시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또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세종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어떻게 행정수도가 되고 청와대가 내려온다는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김태년 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교롭게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론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를 갖고서 교묘하게 연결이 된 건가요? 하여튼 연결되는 식으로 그렇죠.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싶어요. 행정수도 완성과 집값과 연결시키는 것들은 이제 그만. 그래서 이제 그만 하시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신에 시민들의 그 인식 개선도 약간은 아니 뭐 행정수도 돼가 집값 오르는 거 너무 좋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달만 이래도 이거는 뭐 세종시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 집값이나 세종시 집값을 잡게 되면 나머지 지방들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집값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또는 가치 상승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국민들은 다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표를 놓고 보면 6월 한 달간 그 실거래 84제곱미터 가장 이제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 면적이라고 하잖아요. 최고가가 수도권은 31억, 그 다음에 세종시는 9억이었어요. 거기서 만약에 뭐 행정수도가 7월 달에 나오고 나서 뭐 한 12억까지 올랐다고 해요. 서울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른다 하더라도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나거든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서 행정수도에 부작용이 있다. 이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그래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이 부동산 대책, 지금 계속 열을 올리면서 규제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세종시가 이렇게 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규제를 또 내놔야죠. 내놔야 되고 여기에서 같이 맞물어야 될 것은 자꾸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저거 행정수도 나오니까 자꾸 집값 뛴다. 이것을 자꾸 막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집값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세종시 집값도 잡아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같은 면적에 살면서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이전론이 또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한 번 던져봅니다. 최근에 이제 행정수도 이슈가 이제 불타오르자마자 뭐 허태정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불쑥 이제 대전하고 세종의 통합론을 좀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김정섭 공주시장 같은 경우도 행복도시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그런 개발 방향성을 좀 들고 나왔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도시권까지는 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생각되지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생각이 이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지금 보면은 그 세종시가 생기면서 가장 희생한 곳이 충남이에요. 충남이고 그리고 인근 뭐 천안, 청주까지도 이 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들이 광역 거버넌스를 이루어가지고 지역 공동체 형성하는 것이 되게 급한데 지금 행정수도가 개헌이냐 특별법 제정이냐 국민투표냐 아무것도 정해지지도 않고 행정수도 그냥 교섭단체 연설에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긴급 브리핑을 잡아가지고 통합하고 싶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무슨 의미 같습니까? 좀. 이미 이렇게 그 김정섭 시장이라든지 허태정 시장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광역도시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렇죠. 용역이 지금 이미 또 준비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충청권 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수도권이 있고 영남권, 호남권이 있듯이 충청권도 공생을 하려면 같이 좀 단결해서 상생을 하자 이런 의미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실제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행정수도가 나오면서 뭐 대전과 세종 200만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공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주 인구와 대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세종시로 왔고, 또 일정 부분 행정구역도 좀 그 공주 같은 것도 내줬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저는 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낼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내줘야 나중에 실제 행정수도가 만약에 결정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좀 뜬금없긴 했지만 저는 절박한 외침으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청주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근데? 청주는 상생을 위해서 일단 행정수도 그 어떤 세종시를 믿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저 시민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 근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행정수도에 통합을 한다는 거는 국가균형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대전시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같이 잘 살자. 우리도 행정수도를 인정해야 되라. 그렇죠. 요게 좀 많이 시장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환호받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 유치 이거를 좀 이렇게 초월해서 이뤄내야 되는데 좀 혼란을 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충청권 전체로 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이제 좀 견제구를 던져볼 텐데 오늘은 정말 견제구라기보다도 정치권을 향해서 정말 한번 묵직하면 돌직구를 한 번씩 던져주면 어떨까 이제 싶은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승훈 기자부터. 할까요? 예. 여야 합의가 없다면 행정수도 이전론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여야 합의를 이뤄낸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이기 때문에요. 저는 집권 여당과 그리고 거대 야당 그리고 뭐 일부 뭐 다른 야당들한테도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네. 돌직구입니다. 네. 예, 던집니다. 네. 네.
집권 여당은 진정성을, 거대 야당은 비전 제시를 보여라. 요즘 뭐 트로트계에서 대세 오브 대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가수인지 아세요? 몰라요. 대충 짐작은 가시죠? 대세 오브 대세. 대세 오브 대세. 자, 2020년 대한민국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대세 오브 대세는 행정수도 이전. 지금부터 직진이다. 오늘 이 두 분의 좀 그런 돌직구가 저 멀리 여의도 국회에 가 닿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지는 반면에 지방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움이 큰데요. 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이제 여야의 진정성 있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